우선 그 공정위에 오시는 국민들께서는 본인의 분쟁이 좀 일단은 빨리 좀 해결되기를 원하실 텐데 공정위 사건 처리 기한이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? 사건 처리 기한이 100, 예, 106, 2024년도 예. 그 보도 자료인데요. 조사하는데 414일, 예. 의결하는데 171일, 예. 소송까지 가면 526일, 그래서 아, 3년이 걸린다는 3년. 그런 보도 자료가 있고요. 네네. 그다음에 또 어떤 보도에서는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이 524일이라고 네.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네. 공정위의 조직 확대라든가 네네. 사건 처리의 이제 신속성에 대해서 네. 주문을 하셨을 것 같고, 이 수도권에 많은 이제 기업체들이 몰려 있는데 수도권 우리 경기도에만 해도 한 156만 개 그 기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도 한 200만 명이 넘고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경기도라든가 인천, 강원에는 공정거래 이 분쟁을 해결하는 그 사무소가 없다. 예. 서울 그건 맞는 것 사무소에서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직을 확대하려면 예. 경기도에도 특히 이제 남부권에도 꼭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네.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예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공정에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피해가 회복되고 다시 예컨대 과징금이 예. 본인에게 환수돼 분배가 되어서 피해가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 네.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이라든가 네.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떠신가요? 예.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공정위에 사건을 맡기면 잘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뭔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예, 그래서 예컨대 SK텔레콤 사태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실상은 또 이제 피해를 입은 그 가입자들은 또 법원에다 따로 예컨대 뭐 10만 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정의에서 네. 어떤 과징금이 피해자에게 환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네. 어떠신가 알겠습니다. 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다음에 아까 그 효성 관련해서 효성이 2023년도 1월달, 2월달, 3월달에 윤석열 정부의 그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35억 원을 갖다가 투자함으로써 어떤 공정위로부터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네. 이 심결인가요? 네. 의결을 갖다가 이제 봤는데 조금 이 의결문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보고 놀란 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효성이 네. 바로 외국 기업에게 하도급을 하면 되는 것을 지능 기업이라고 해서 자기 계열사에다가 일종의 이제 그냥 형식적인 포괄 하도급을 준 겁니다. 일괄 하도급을 줘서 지능 기업 좀 수익률 좀 높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은 예컨대 효성이 하거나 그 하청받은 업체가 하는 건데 그 징표로서 그 심사관은 뭐라고 했냐면 지능기업 소속 직원은 단 한 명으로 해당 직원은 해외에서의 4개월 공사 기간 중 현장에 가서 5박 7일 출장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사 기간 동안 국내에서 한 명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. 예. 해외 건설하고 있는 거를. 네.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심리 종결인가요? 그 처리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공정위에서 뭐라고 썼냐면 지능 기업이 작업 일보, 준공계 등을 작성하고 해외 공사 현장에 관련 인력을 파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지능 기업의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이래놓고 이제 심리 절차를 종결합니다. 예. 저는 이거 자체로도 납득이 안 가고 이거 누가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? 이런 점에 대한 자세한 설시라든가 조사도 필요하고 공정위의 심리는 변론주의는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? 쉽게 말해서 직권탐지주의일 것 같은데 뭐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더 알아보고 질문하고 또 캐보고 그렇다면 이런 그 결정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한 네. 개선도 좀 네. 해주시기를 바라고요. 네네. 공정위를 보니까 제일 지금 이제 문제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쿠팡이 네. 자꾸 눈에 보입니다. 네.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절대 강자인데 PPT만 보시면 예. 쿠팡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사법 연수원 23기 동기고
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보좌한 이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황금 인력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져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이제 바뀔 것 같으니까 2025년 5월달에 강한승 대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. 그것도 좀 우연치 않다 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쿠팡에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많이 갑니다. 근데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은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윤석열 대외협력비서관으로 가고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은 대통령 비서실 국제법무 비서관으로 있다가 법률비서관으로 가고 또 김수혜 전 쿠팡 홍보실장은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가고요.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은 쿠팡으로 옵니다. 이충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최은순 법률 대리인인데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다가 쿠팡 이사가 되고요. 국가안보실 A 행정관은 쿠팡 이츠에 취업하고 네. 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B 행정관은 쿠팡 이사가 됩니다. 이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조사라든가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쿠팡이 예컨대 취업 배제 블랙리스트도 작성하고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사망을 해도 예.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임원들이 또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광고를 강압했다는 의혹도 있고요. 또 최저가 보장을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했다는 그런 사실, 또 출판업계를 교란하고 있고 납품가를 후려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쿠팡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예. 이재명 정부 때는 한번 해주시고 예. 또 중대산업재해법인가요?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네. 철저한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